이거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역대 롯데 FA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선수와 가장 실망했던 선수는? 백업 포수는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브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데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제가 잘못 얘기하면 산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사람 곤란하게 만드는 걸 좀 잘 하세요 원래. 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엄청나신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작가님들과 함께하지 않고요. 정말 멋진 분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롯데자이언츠 유튜버 용캐스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유튜버 용캐님께 궁금한 점과 또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굉장히 부담감이 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님 아이디어니까 연구님을 이제 원망해 주시길 바라면서 일단은 롯데자이언츠는 진짜 올해는 다르다. 매년 그래 왔지만 올해는 정말 달라요. 그쵸? 달라야죠. 달라야 하고 그래서 용캐님께 이제 연구님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에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되는 유망주가 한 명 있다면? 제 영상에서 좀 많이 다루긴 했는데 저는 일단 유망주니까요. 이번에 2년차로 접어드는 이민석 투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일단 뭐 질문에 맞게끔 굉장히 기대도 되지만 이민석 선수 성장을 지켜보면 굉장히 재미난 요소가 많습니다. 사실 이민석 선수가 개성고 시절에 1차 지명을 받을 때만 해도 과연 누가 이 선수 1년차부터 1군에서 뛰면서 활약을 할 줄 알았을까요? 실제로 그렇죠. 구속도 좋은데 대부분의 이제 현장 리포트 자체가 원석평이라서 다듬기까지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이제 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단 말이죠. 근데 또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민석 선수가 본격적으로 투수 시작한 게 개성고 2학년 시절이었고 그때 제가 알기로 최고 구속이 140 초반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쯤에서 구속이 아마 147, 148까지 나와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3학년 때는 또 152까지 찍었죠. 그리고 프로에 와서는 심지어 또 155까지 던지고 이 선수가 또 슬라이더가 140이 넘어갑니다. 굉장히 또 무서운 게 이렇게 구속이 올라가는 게 해로만 치면 만으로 3년밖에 안 됐고 그 무서운 공을 결국 스트라이크로 또 때려 넣을 줄 아는 선수, 이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좀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 굉장히 좀 흥미가 많이 가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성장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대단한 선수고 투수를 또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 어린 선수가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재능이 굉장히 엄청난 거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구나 더욱 무서운 점은 다른 어린 선수들은 게임도 하고 뭐 취미도 하고 이런 여가 활동을 또 즐긴다라고 하면 이민석 선수는 또 취미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 선수 또 운동밖에 모르는 바보거든요. 마치고 나서도 또 운동한다고 할 정도로 취미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민석 선수가 좀 타고난 재능도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재능뿐만 아니라 노력까지 더하는 선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천재는 이길 수 없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올해에는 필승적으로 활동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좋아해. 정말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기대되는 유망주는 이민석 선수로 골라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시즌 성적을 위해서 가장 제일 잘 해줘야 할 것 같은 선수 한 명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번 질문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성적을 위해서라면은 여타 모든 선수들이 다 잘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선수는 나균환 선수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 선수도 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투수를 전향한 지 이제 3년 차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워낙 또 손감각 자체가 뛰어난 선수로도 보이고요. 생각해보면은 150km에 육박하는 강한 볼을 때리는 것도 대단하긴 한데 KBO 리그에서 구분이 되는 변화구 역시도 실제로 그 현존하는 뭐 너클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또 구종이 구사가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또 팔색적인 면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또 본인이 구사하는 슬라이더도 자신의 그립으로 좀 바꿔서
약간의 변형성, 커터성의 움직임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지난해부터 결정부로 사용하고 있는 스플리터 역시도 일본에서 또 기신 포크볼로로 유명한 센가 코다이 선수의 그립을 보고 스스로 이제 깨우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습득력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캐치력이 좀 좋다, 그리고 손감각 자체도 아주 빼어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특히나 시즌 스타트부터 선발 보직을 또 로테이션을 돌아줘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보직이 어쨌든 뭐 4선발로 배정이 되든 5선발로 배정이 되든 이렇게 되면 한 시즌 이제 풀로 돌면 역설적으로 또 상대팀 에이스하고도 매치업이 또 자주 걸릴 것이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경기들을 롯데가 얼마나 더 담아낼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올 시즌 향방은 완전히 또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봐서 저는 나균환 선수 한번 꼽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성적 잘 해야만 하는 선수로 또 꼽아주셨어요, 나균환 선수를. 레이브님의 질문입니다. 좀 왜 저렇게 해놨는지 의문인데. 네. 자, 용케님이 감독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상대가 좌타자일 때 불펜으로 누굴 쓸 것인가? 네. 저기 예시가 또 있어요. 1. 김진욱, 2. 차우찬, 3. 정태승. 용케님의 선택은? 사실 이거 굉장히 좀 누가 보더라도 고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제 고민도 좀 해보고 1군의 이제 자완 불펜 대수 자체가 워낙 얕다 보니까 일단은 단순 구조만 보면은 김진욱 선수가 성적을 보면은 프로 1, 2년 차에 좌타자 상대로 메리트가 사실은 크게 없다고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구조상 정태승 선수는 1군에서 뛸 수 있을지가 사실 현재로서는 좀 캐스천이고, 차우찬 선수는 뭐 빠르면 6월, 7월 정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당장에는 좌타자의 메리트가 크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보직상 김진욱 선수가 기회는 가장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좌투수 자체가 지금 현재는 김진욱 선수 외에 1군 경험이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다 보니까 변화구 자체가 좀 종방향으로 꺾일 수 있는 플리터를 위닝샷으로 주로 쓰는 뭐 김도규라든지 구승민과 같은 선수들이 확실히 뭐 예를 들면은 7회 김도규가 나가고 8회 고승민이 나가고 이런 이제 분담 역할보다는 좀 상황에 맞게끔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좀 수고스럽겠지만 좀 애니콜 형태로 타자 상대로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애니콜 좀 많이 부탁한다 올해는. 그렇죠. 계속 고생을 해줘야죠. 성적을 위해서. 미안해. 우리가 미안해.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황성빈, 고승민, 안권수 선수 시즌 내에 배치를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모든 질문이 가장 심플하게 나오려고 하면 두 갈식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좋긴 한데, 아시다시피 롯데 사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쵸. 두 갈식으로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롯데 타선이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생각해 보시면 이제 8번, 9번이 어떻게 보면 유격수랑 포수가 들어가는 자리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쉬어가는 타순처럼 느껴졌단 말이죠. 또 아시다시피 외부 수혈이 되면서 짜임새는 또 굉장히 좀 좋아졌는데, 거기다 이제 안건수 선수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롯데가 또 매해 보면 부족한 점 중에 하나가 확실한 리드오프가 VD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이 뭐 타선 자체 이제 구색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고요. 사실 뭐 황성빈이 됐든 고승민이 됐든 안건수가 됐든 1번 타수는 어차피 뭐 대단하게 그렇게 주력을 가진 라인업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당장에 일단 출루율 위주로 1번을 좀 기용했으면 하는 바람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해서든 향후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붙박이 리드오프는 팀을 위해서라도 좀 반드시 빨리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용케님이 생각하시는 리드오프로 정말 붙박이로 잘 성장해줬으면 하는 선수를 한 명만 골라야 한다면? 아무래도 뭐 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황성빈 선수 같은 일종의 이제 일명 쌕쌕이 선수가 좀 잘 퍼주면 좋긴 할 것 같은데요. 보통 황성빈 선수가 출루가 잘 되는 날 보면 이제 뭐 당장에 주루 능력이 조금은 서툴어서 도루 능력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현재는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1루로 나가고 2루로 나가면 흔히 롯데가 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한 베이스 더 주고 한 베이스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야구, 그런 야구에서 황성빈 선수가 그래도 한 베이스 더 가는 야구, 1루에 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장타 한 방이면 홈으로 세도할 수 있는 야구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황성빈이 됐든 장두성 선수가 됐든 4월에 전역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동욱 선수도 마찬가지로 좀 같은 느낌으로 기대해 주시는 팬들도 굉장히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좀 롯데 그간 없었던 준족형 리드오프가 또 반드시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준족형 선수들 제발 좀 화이팅 하고. 파이팅.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백업 포수는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자, 네. 1번 이정훈, 2번 지시환, 그 보기가 2명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3번 정복은. 역시 이것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면 레이브님이 질문 주신 게 굉장히 저는 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보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딱 이 선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제 개인 사견이 공감이 될지 아니면 뭐 반감을 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 개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생각해보면 백업 포수는 저는 무조건 수비가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보군이 그래도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초창기에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스프링 캠프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긴 했어요. 물론 이제 정보원 선수 개인 이슈 때문에 해외 전지 훈련을 못 간 이슈도 있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번에 캠프에 참여한 이제 뭐 지시안이나 이정훈 선수를 보면 확실히 타격 툴은 좀 좋은 선수라고 봤을 때, 다시 좀 돌아와서 유광남 선수가 리그에서도 가장 철강왕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시즌 사이클을 돌다 보면 분명히 타격 폼이 떨어지는 시기가 올 텐데, 아마도 뭐 7회 이후로 뭐 굉장한 시소 경기에서 대타카드로 누군가 나와야 된다라는 상황이 이제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거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서튼 감독님의 이제 취향을 잘 모르겠는데, 지난 시즌에 유독 보게 되면 서튼 감독이 이제 대타내는 거를 보면 그 포지션에 똑같은 선수 기용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쵸. 단순하게 포수 자리에 야수를 쓰고 다시 포수를 넣고, 이거를 좀 약간 단순한 전력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런 가용을 좀 안 좋아해요. 바꿔 얘기하면 포수 자리에 포수를 넣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선상에서 최대한의 이제 수비 이닝은 유광남 선수가 좀 먹어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좀 경기 후반부에 적재적소에 맞는 대타 카드가 조금 적합하면 남은 이닝 한두 개 정도는 뭐 이정훈 선수가 됐든 지시한 선수가 됐든 이 선수가 조금 타격 능력을 보여주면서 또 공격이 우선시되는 포수가 좀 1군 백업으로도 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사실은 뭐 제가 뭐 지시한이니 이정훈이니 뭐 다른 선수님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수비 능력이다라고 하면 좀 더 타격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백업 포수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좀 회상을 해보게 되면 박준서 선수와 같이 좀 클러치 히팅이 되는 그런 스페셜리스트가 뭐 지시안이 됐든 이정훈이 됐든 이런 선수 한 명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즌 나는 게 굉장히 감독으로서는 편하죠. 믿고 쓸 수 있는 선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좀 포수가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영구님? 네. 영구님 이정훈 지시환. 갑자기? 빨리. 지시환. 레이브님? 예, 레이브님 이정훈 지시환. 난 둘 다. 아 정말 알겠습니다. 이렇다고 사람이죠. 합니다. 선택한 영구님만 네 그렇게 됐고요. 네, 저 살려주세요. 말씀 뭘 살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거는 영구님이 좀 개인적으로 질문 주신 건데, 네네네. 용케님 거의 매일 영상 올리시는데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시는 건지 너무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요즘에 조금 나태해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나태요? 예. 요즘에 워낙 이제 좀 뜸해서 아마 이게 뭐 얘 요즘에 안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 이럴 수가. 근데 저도 지금 사실 이 질문 주셔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유튜브 개설한 게 19년 11월이더라고요. 이제 만으로 3년이 조금 지났는데, 뭐 초창기 때는 이제 뭐 다들 대부분의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비슷하시겠지만 이제 1일 1영상을 좀 꿈을 꾸면서 시작은 했었어요. 뭐 실제로 뭐 한 몇 분짜리 영상, 뭐 이 꽃겨울팀 같은 경우는 영상 한 편당 이제 10분이 넘어가는 영상이 굉장히 좀 고퀄리티 영상이 많이 나오지만, 저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조금 낮아도 한 5분가량 정도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가졌는데, 그게 실제로 그게 좀 잘 안 되고, 요즘에는 뭐 에버레이지로 일주일에 한 2편, 3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좀 일종의 템포 조절을 좀 하고 있는데, 올해 제가 너무 바빠서 못했던 적을 보니까 한 열흘 정도 쉰 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조금 핑계를 대자면 최근 겨울에 제가 조금 현생이 좀 바빴던 이슈도 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좀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시니까, 최대한 또 저는 또 유튜버기도 하니까 또 너무 오래 쉬면 알고리즘에 또 배제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잊혀지지 않게 개인적으로 몸부림도 좀 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 주신 체력 관리를 뭔가 한다기보다는 물론 저도 롯데자이언츠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재밌어서 하는 게 당연하지만, 또 제 영상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스스로 최대한 체력 관리보다는 일종의 채찍질? 기분 좋은 채찍질을 하면서 심신을 그렇게 달래가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저도 하고 있지만 1일 1영상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또 이제 본업도 하시고 또 따님도 이제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영상까지 하시는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용케님 슈퍼맨인 것 같아서 이게 네. 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래서 이게 뭐 멋있어요. 저도 좋아서 하는 거고 이제 여기 계시는 겨울님뿐만 아니라 이제 작가님 두 분도 다 좋아서 하시는 거니까요. 결국은 롯데만 잘하면 저희 피로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좀 잘해라.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레이브님 질문인데요. 이거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역대 롯데 FA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선수와 가장 실망했던 선수는? 아까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브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데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제가 잘못 얘기하면 산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사람 곤란하게 만드는 걸 좀 잘 하세요, 원래. 아닙니다. 굉장히 또 선수 출신다우게 또 저희도 예전에 한번 뵀었잖아요. 이대호 선수 네. 계실 때 굉장히 또 야구 철학이 또 조예가 깊으신 분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조금은 제 자기 방어를 좀 하자면 좀 좋은 자리니만큼 좋은 이야기만 좀 하고 갔으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후단에 이제 질문 주셨던 실망했던 선수는 조금 배제를 좀 하고 그냥 제 사심을 좀 듬뿍 담아서 앞에 질문 주셨던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선수만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홍성훈 선수 정말 좋아했고요. 당시 뭐 따지고 보면 롯데 타선이 굉장히 좀 어마무시하기도 했고 제가 알기로 아마 당시에 3년 연속 프로야구 무대에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타격을 수위 타자가 아니라 2위 했던 야구 선수가 아마 홍성훈 선수가 최초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기록이 뭐 유일무이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이 선수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대단했던 선수고 뭐 당시에 뭐 제리 로이스터 감독 사단도 인기가 굉장히 대단했지만 또 특유의 그 쇼맨십, 포포맨에 대한 그 쇼맨십도 있었던 선수라 어떻게 보면 좀 구도부산의 열기하고 가장 좀 잘 맞았던 선수였지 않나. 기본적인 성적도 성적이지만 이 선수에 대한 전체적인 에너지를 사랑했던 팬들도 굉장히 좀 많이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홍성훈 선수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흔히 하면은 이렇게 시그니처 포즈도 있고 네네. 사진도 있고 기억에 많이 남죠. 저는 그때 야구를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홍성훈 선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많이 사랑받았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 부산에 애착도 있었던 선수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쵸. 네네. 네, 이렇게 용케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아프리카TV에 꽃겨울 검색하시면 우리 함께 야구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서울이 난 롯데의 딸 꽃겨울과 용캐스터님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안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작가님은 안 하셨... 저는 가장 실망했던 선수 밝힐 수 있습니다. 조용. 네, 하지 마. 이성 조용!